네, 안녕하십니까. 중원평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 셀프 등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인터넷 등기, 셀프 등기를 참 최근에 직접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보면서 뻔할 것 같았는데 사실 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 사실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겪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앞으로 인터넷 셀프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좀 헷갈렸던 부분이 셀프 등기를 할 때 저는 주로 그걸 쓰는데 크롬하고 이제 MS 엣지 이런 걸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보안을 설정해도 똑같으라고 계속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참 사실 이틀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법원 인터넷 그 콜센터 전화하니까 바로 그거를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깔아가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꼭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은 물론 앞으로는 보완되겠지만 지금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걸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인터넷 등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그 인터넷 등기라 검색을 하면 바로 뜨죠. 그래 검사가 들어오면은 들어가면은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딱 하면은 제가 인터넷 등기소를 지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딱 들어가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열람하기 쭉 있지만 보통 이제 등기부 열람하고 발급할 때는 이 위에 걸 하지만 인터넷 등기 신청할 때는 통합 전자등기 이거를 이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돼요. 딱 들어가면 작성 현황이 뜨죠. 작성 현황에서 이 폼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국민주택 채권 및 세금 첨부 서면 및 연계 정보 관리가 있는데, 국민주택 채권 세금 부분은 사실 인터넷 등기를 하려면 채권을 무조건 끊잖아요. 국민주택, 일종 국민주택 채권 끊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하는 거, 인지세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 내용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지세 부분인데, 인지세는 보면은 우리가 인지세법에 보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거는 보면 예를 들어가 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부터 10억까지는 15만 원, 10억 초과는 35만 원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매매 가격이 7억이다. 그럼 15만 원짜리 꺼내야 되겠죠. 11억이다. 그럼 35만 원 인지세를. 그래 은행에 가든가 그다음 여기서 인터넷상으로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국세청 그 홈택스라든가 그다음에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던데, 은행에 가도 이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지세 납부하고 인지세 그 납세 그거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첨부해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 작성 현황에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신규 작성으로 들어가요. 신규 작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면은 뜨는데, 저는 요게 등기 면인 표시 변경 등기 하던 게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가 있고 이 폼이 있는데, 전자는 이거 일반적으로 셀프 등기하고 관계없어요. 해당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법무사라든 이런 쪽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 글씨가 나오죠.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이 난 다음 첨부 서면을 추가하여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 인터넷 등기라고 셀프 등기라고 입력만 하고 완료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출력해서 첨부 서면을 붙여서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직접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폼만 전자로 한다는 거. 이 폼이에요. 이 폼.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걸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최초 작성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삭제된다. 시스템 일覧 정보는 신청 내용과 동일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클릭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전체 유형. 이거는 보면
뭐 소유권 보전이나 이전이냐, 뭐 저당권 설정이냐, 선세권이냐 쭉쭉 있죠. 그러면 이거 선택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 입력도 관할 등기소를 입력을 해요. 등기소 검색을 하면 바로 어떤 관할 등기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재지 지번 해서 입력하면 이거 보면은 주소 뜨고 그 대지 면적 이거까지 뭐 지목까지 같이 떠요. 이제 그거는 확인해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 하면 되고 그 등기 원인은 계약일이겠죠. 그러고 뭐 소유권 이전, 주소 변경, 그러니까 임시 저장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거는 지금 제가 등기명의 표시 변경인데 주소 변경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가 이전인 같으면 매도인에 관한 사항은 변경 전의 사항이죠. 그리고 변경 뒤에는 이제 매수인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제가 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필지가 사실 새 필지에다 건물이 있었는데 제가 거래 신고를 할 때 거래 신고 한 건으로 했어요. 거래 신고 한 건으로 하면서 금액을 이래 하니까 거래 관리 번호가 하나로 나오더라고. 거래 번호가 하나로 나오는데 여기서 입력을 할 때 그러면 금액을 거래 관리 번호 같은 거래 관리 번호는 금액이 실거래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제가 좀 그걸 고민스러웠는데 보니까 거래 관리 번호를 하나로 넣고 그다음 거래 금액도 필지별로 뭐 예를 들어 4개면 4억 전부 4개면 전부 4억 이렇게 해도 뭐 되더라고요. 그럼 별 문제가 없어. 그렇게 넘어갔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거는 다음에 취득세 부분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택이고 텃밭이 있고 이런 경우였는데 주택하고 텃밭하고 취득세율이 다르잖아요. 일반 주택 같으면은 뭐 6억 밑으로는 1%, 그 다음에 뭐 위에 가면은 뭐 1%에서 3%까지 이래가 뭐 되잖아요. 그 부분이 달라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취득세 납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청 세정가 가서 취득세를 직접 납부해가지고 납부하고 영수증 통지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번거로웠어요. 번거로웠는데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만일에 거래 신고할 때도 별도로 신고를 해서 거래 관리 번호를 따로 받는다면은 이제 인터넷상으로 취득세 납부가 되겠죠. 그거는 제가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다음에 수수료 부분인데 요 보면은 취득 면허세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취득세잖아요.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거는 그냥 지방세 납부 거기서 보면 메뉴에서 보면 이택스나 그다음 위택스에서 보면 계산할 수 있어요. 거기서 계산해서 그 항목을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고 직접 납부는 바로 그것을 내면 되는데 못 내는 경우라면은 여기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 신청서가 있어요. 그 별도로 보면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시청에 가서 세정가 가서 제출해서 영수증 통지서를 주죠. 그러면 거기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영수증 통지서를 가지고 첨부해서 등기를 하면 돼요. 예, 그거는 뭐 인터넷에서 납부하면 편리하지만 못하는 경우는 시청 세정가 가서 직접 발부해서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가 있어요. 그럼 등기 신청 수수료는 소유권 보전 이전 이런 거는 보면은 전자신청 전자표준 양식 13,000원, 서면 방문 15,000원이 돼 있죠. 그 전자신청은 사실 우리하고 해당이 없고 전자표준 양식이 셀프 등기할 때 하는 건데 13,000원 돼 있죠. 근데 예를 들어 필지별로 달라요. 그러면 토지가 새 필지고 건물이다. 그러면 어디 되겠어요? 4개죠. 그러면 4일은 4, 4, 30, 52,000원. 예를 들어 그렇게 납부를 하는데 52,000원을 납부를 해서 전자 납부 시스템에서 바로 들어가면
예, 이렇게 해서 저 그때 안성등기소인데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돼요. 이거는 뭐 그 내용대로 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면이 하면은 첨부서면이 목록이 떠요. 그러면 자기가 첨부서면 해야 될 내용이 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소유권 이전이라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여기서 전자폼에서 이제 출력되는 저건 등기 신청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그다음 매도인의 그 매수인의 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 등기 필증, 그다음에 매도인의 위임장. 보통 보면 등기 신청은 매수인이 셀프 등기 매수인이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근데 보통 등기는 공동 신청주의잖아. 그러다면은 매도인용은 위임장을 가지고 첨부해서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날인된 도장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참고적으로 매도인의 주소가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보니까 사실 대부분 등기 콜센터 전화하니까 법원마다 다르다고 뭐 좀 응대가 다르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찾아보니까 대법원 등기 규칙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면은 직권으로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해보니까 저 어떤 경우도 그래야 신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매도인이 주소가 최종 주소가 등기 안 됐더라도 등기 명기 변경 신청을 별도로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물론 신청할 때 그 내용은 분명히 잘 기재해 주셔야 돼요. 잘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만 별도로 신청은 안 해도 된다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작성 완료 및 확인 이라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다 안내가 다음에 안 넘어갑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작성 완료가 나와요. 작성 완료가 나오면 거기서 인감증명까지 출력해서 완료해서 버튼을 제출 그 버튼이 있어요. 제출 버튼 누르면 신청서 내용을 출력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 발행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매수인이 신청을 할 테니까 이제 빼서 그거를 그대로 출력해서 첨부를 해서 이제 등기소 제출하는데, 거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등기 신청서 맨 앞면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우리가 매도인의 등기 필증을 받으면 등기 필증 제일 앞에 보면 등기 필증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맨 앞장에. 근데 보안 스티커를 이렇게 떼면 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떼면 그 안에 보면 1년 번호가 있고, 네, 보안 스티커가 있고, 보안 스티커를 떼면은 맨 위에 1년 번호가 밑에 비밀번호가 50개가 쫙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출할 때는 등기 신청서 맨 앞에 있는 앞장에다가, 빈칸에다가 1년 번호를 쓰고 비밀번호를 적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적었대는데, 보통 법원에 하나 내지 두 개를 적으라 합니다. 그러면 적어가지고 제출하는데, 사실 등기 필증을 직접 실물을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 적으면 되는데, 보통 보면은 법원에서 또 그래가지고 그냥 제출해버리면 나중에 살 때 같이 찾으면 돼요. 그거는 뭐 그렇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면은 법원에 등기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전 등기 같으면 뭐 4, 5일 걸리는 수도 있는데, 했다가 등기 필증은 다시 뭐 방문 수령해도 되고 변수령해도 되는데, 뭐 방문 수령이 보통 편하겠죠. 그렇게 수령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넷 셀프 등기에서 이제 두서없이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취득세 납부 부분하고 이제 국민주택 채권, 일종 국민주택 채권 발행 부분,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